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21강계 있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156페이지에 있는 for 반복문과 리스트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157페이지부터 나오는 확인 문제 5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리스트를 잘 기억하고 계시다면 이번 강의의 내용을 쉽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for 반복문의 기본적인 형태를 보고 코드를 작성한 뒤에 실행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for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for를 입력을 하고 반복자를 입력을 하고 in을 입력을 한 뒤 반복할 수 있는 것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반복자라는 말이 약간 어려운데 현재 리스트를 기준으로 설명하게 되면 앞에는 요소로 사용할 변수 이름을 지정하게 되고요. 이어서 뒤쪽에 반복할 수 있는 것에는 리스트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형태로 동작을 하는지 코드를 작성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라는 리스트를 만들고 내부에다가 1, 2, 3, 4, 5, 6, 7이라는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뒤쪽에다가 리스트 A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A에 있는 값을 하나하나 꺼내서 이 변수 이름에다가 넣게 되는데요. 이 변수 이름은 엘리멘트로 지어보고 프린트를 사용을 해서 엘리멘트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코드를 상콤하게 저장을 해주시고 코드를 실행해 주시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1, 2, 3, 4, 5, 6, 7을 주르륵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for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에 있는 요소를 하나하나 꺼내서 엘리멘트에 넣고 문장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1을 꺼내게 되겠고 이 1이 엘리멘트에 들어가고 프린트 엘리멘트에서 1을 출력하게 됩니다. 내부의 모든 문장이 끝났으면 그 다음 요소를 꺼내서 엘리멘트에 넣고 또 문장을 실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요소를 꺼내서 엘리멘트에 넣고 그 문장을 실행하게 되고 이어서 또 4를 꺼내고 엘리멘트에 넣고 문장을 실행하는 형태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형태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이 코드는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보시게 되면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는데요. 이 정도 코드는 외워서 입력할 수 있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57페이지의 확인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1번 리스트 A가 0, 1, 2, 3, 4, 5, 6, 7일 때 다음 표의 함수들을 실행했을 때 리스트 A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적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지난 리스트의 복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각각의 문장이 독립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스트 A에 extend 리스트 A를 했는데요. extend는 여러 요소를 추가하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0, 1, 2, 3, 4, 5, 6, 7 뒤에 0, 1, 2, 3, 4, 5, 6, 7이 출력이 되어서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총 16개의 요소를 가진 리스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어서 append는 뒤에다가 요소 하나 추가하는 거니까 뒤에 10이 추가돼서 0, 1, 2, 3, 4, 5, 6, 7에다가 10이 붙은 0, 1, 2, 3, 4, 5, 6, 7, 10이 되겠고요. insert는 앞에 있는 위치에 뒤에 있는 요소를 넣는 겁니다.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니까 요 3번째 위치 사이에 3이 끼어 들어가서 0, 1, 2, 0, 3, 4, 5, 6, 7이 출력이 될 겁니다. 이어서 remove는 값으로 요소를 제거하는 녀석이었으니까 3이 제거되어서 0, 1, 2, 4, 5, 6, 7이 될 거고요. pop3은 특정 인덱스의 것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0, 1, 2, 3이 되어서 마찬가지로 3이 제거되어 0, 1, 2, 4, 5, 6, 7이 출력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클리어는 모든 내용을 지워버리는 거니까 리스트 A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리스트가 나오게 될 겁니다. 지난 강의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다면 쉽게 문제를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2번 다음 반복문 내부에서 if 조건문의 조건식을 채워서 100 이상의 숫자만 출력하게 만들어 보세요. if 조건문과 for 반복문을 조합하는 코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처음 if 조건문과 for 반복문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그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꼭 한번 직접 입력을 해보시면서 for 반복문과 if 조건문을 조합할 수 있구나 라고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책을 코드를 보시게 되면 for number in numbers를 하게 되는데요. 뒤에 리스트가 들어갔고 앞에 쪽에 요소를 저장할 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내부에 있는 문장은 이 넘버에 273, 103, 5, 32, 65, 9, 72, 899가 차근차근 들어가면서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서 넘버가 100 이상일 때만 프린트를 사용을 해서 100 이상의 수라고 해서 값을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값을 출력을 할 때는 format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100 이상의 수만 뽑아서 출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실행해보면 지금 화면과 같이 출력이 되는데요. 0이 아니라 100이죠. 다시 한번 코드를 저장하고 실행하면 100 이상의 수만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중요한 예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코드를 꼭 입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3번 다음 빈칸을 채워서 실행 결과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을 완성해보세요인데요. 첫 번째는 273은 홀수입니다, 짝수입니다를 출력하는 예제이고, 두 번째는 이 값이 몇 자릿수인지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홀수인지 짝수인지 확인하는 예제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방금과 같이 if 조건문을 함께 조합을 해주시고 2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는 짝수입니다를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포맷 함수를 사용을 해서 넘버를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게 아닌 경우 else일 때는 홀수입니다를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 짝수인지 홀수인지 확인을 하고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화면과 같이 홀수일 때는 홀수, 짝수일 때는 짝수를 출력하게 되는데요. 이어서 자릿수를 확인하는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처음 보시게 되면 if 조건문과 조합하라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발상을 깨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그냥 자릿수를 출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몇 자릿수인지 출력하는 예제를 어떻게 만들지라고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 문자일로 바꾸고 그 문자일의 길이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73이라면 273이 문자일로 273으로 바뀔 거고, 이거의 랭스를 구하게 되면 3이 나오기 때문에 몇 자릿수인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사용을 해서 넘버는 몇 자릿수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게 만들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포맷 같은 경우에는 넘버를 넣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랭str 넘버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괄호가 조금 많으니까 괄호를 주의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코드를 또 저장을 해주시고 실행하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273은 세 자릿수입니다. 5는 한 자릿수입니다. 32는 두 자릿수입니다.처럼 자릿수를 제대로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마찬가지로 처음 보게 되면 당황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4번 다음 빈칸을 채워서 실행 결과처럼 숫자를 하나하나 출력해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처음 보면 진짜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리스트 내부에 리스트가 있고 그 내부의 요소를 하나씩 출력하는 건데요. 반복문 하나로 리스트 하나를 반복을 돌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트가 이중으로 중첩이 되어 있다면 반복문을 2개를 써야 이 요소 하나하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 보게 되면 진짜로 생각하기 힘든 발상인데요. 지금 눈도장을 꽉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복문을 중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구나 라고 꼭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책에 있는 코드를 입력을 했으니까 코드를 함께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반복문을 2번을 써야 한다고 했으니까 for in을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엔 출력을 해주면 되겠고요. 첫 번째 밖의 반복문에서는 list of list를 반복을 돌려서 a라는 변수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반복에서는 1, 2, 3이라는 리스트가 들어올 거고, 두 번째 반복에서는 4, 5, 6, 7이라는 리스트가 들어올 거고, 세 번째 반복에서는 8, 9라는 리스트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 리스트를 한 번 더 반복을 돌리고 b라는 변수에 넣으면 첫 반복 때 1, 2, 3을 출력을 할 거고, 이어서 4, 5, 6, 7을 출력을 할 거고, 마지막으로 8, 9를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b를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 보면 저게 뭔 개소리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드를 꼭 한번 직접 입력을 해보시면서 깊게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분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1, 2, 3, 4, 5, 6, 7, 8, 9를 쭉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리스트가 중첩되어 있으면 for 반복문도 중첩해야 된다.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5번 다음 코드의 빈칸을 채워서 실행 결과처럼 출력되도록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진짜 처음 보면 당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반복문 부분부턴 처음 봤을 때 당황 안 할 수 없는 예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대부분 적어주고 이 내부를 채우라고 그랬는데요.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웃풋에다가 무언가를 넣고 어펜드를 해서 넘버가 147, 258 그리고 369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게 말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바로 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012가 계속 반복해서 돌아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코드를 적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코드를 적고 실행을 하게 되면 369147258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 또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는 넘버에다가 -1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이게 나오는지는 코드를 한번 직접 분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고 나면 간단한 내용인데 처음 분석하는 게 약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꼭 직접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예제에서 중요한 건 이 인덱스 대괄호 내부에 연산된 값을 넣을 수 있다는 건데요. 약간 주의할 점이 있기 때문에 파이썬 인터랙티브 쉘을 사용을 해서 주의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1, 2, 3, 4, 5, 6, 7이라는 값이 들어있을 때 이 뒤에 정수만 들어있으면은 연산이 되어도 어떠한 요소를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더하기 1도 가능하고 1 빼기 1도 가능하고 1 곱하기 1도 가능한데 아쉽게 1 나누기 1은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게 되면 리스트의 인덱스는 반드시 인테저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 나누기 1을 하게 되면 1.0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나누기 연산자는 무조건 딱 떨어지는 값이어도 무조건적으로 플롯 값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수 나누기 연산자 2개를 사용을 해주셔야 리스트의 요소를 추출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아까 살펴보았던 3번 문제를 약간 또 특이한 형태로 풀어보는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홀짝이라는 이름의 리스트를 만들고 내부에다가 짝수 그리고 홀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해주실 때 프린트를 사용을 해서 어떠한 수는 뭐뭐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포맷 함수를 사용을 해서 첫 번째 괄호에는 넘버를 넣어주고 두 번째 괄호에는 홀짝에다가 넘버 나누기 연산자 2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짝수라면 이게 0이 되니까 0번째 요소를 꺼내서 짝수를 출력을 할 거고요. 홀수라면 요게 1이 되니까 1번째 요소 홀수를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처음 보면 또 저건 또 무슨 개소리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코드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번 코드를 살펴보시고 분석을 해보시면 꼭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래밍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확인 문제가 엄청 간단하다고 느꼈겠지만 사실 처음 해보시는 분은 굉장히 당황하셨을 예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발상들은 반드시 꼭 하나하나 눈도장을 찍어주고 외워주세요. 예를 들어서 반복문은 중첩할 수 있다. 반복문과 조건문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리스트의 대괄호 내부에는 연산한 결과를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단순한 발상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이 발상을 모를 때와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꼭 외워주시고 코드를 직접 입력하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발상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반복문을 살펴볼 때 굉장히 고전적인 예제로 피라미드 만들기라는 예제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울 때 그 피라미드 만들기라는 예제가 굉장히 간단한데도 2일을 넘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를 풀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답을 봤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또 해당 문제를 풀어보는데 또 이틀을 고민해도 전혀 못 풀겠더라고요. 그냥 반복문을 중첩하기만 하면 풀 수 있는 건데 그 중첩한다는 발상 자체를 기억하지 못해서 2년을 넘게 그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 푸는 게 조금 속상해서 아예 코드를 외워서 그 다음부터 피라미드 문제가 나올 때는 그 외운 코드를 그냥 대놓고 적었었는데요. 이 반복문과 관련된 내용들은 진짜 처음에는 외워주셔야 되는 게 많습니다. 뭐 정말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 발상을 직접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한 10만 명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학자 가우스의 이야기 중에 수학 선생님이 할 일이 있어서 그냥 학생들에게 시간 때울 수 있는 문제를 주었는데 그 문제가 1부터 100까지 더해봐라는 문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걸 푸는데 뭐 1시간 넘게 걸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우스는 앞에 거랑 뒤에 거 더하면 100일이 되고 또 두 번째 거랑 요거 더하면 또 100일이 되고 이러한 식으로 100일이 계속 더해주겠구나. 그러면 100일 곱하기 55 하면 답이 나오겠네 하고 5050을 순식간에 풀었다고 합니다. 그 가우스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천재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 발상 자체를 모른다면 1부터 100까지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천재가 될 필요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개발은 그러한 천재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발상을 모를 때는 이 방법으로밖에 못 풀겠지만 이 발상을 한 번이라도 보고 기억을 했다면 쉽게 100일을 55번 곱하는 예제로 풀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1부터 1000까지 더하라고 해도 1부터 10,000까지 더하라고 해도 이 발상이 기억만 남아있으면 그러한 문제들을 모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반복문과 관련된 문제들을 보았을 때 딱 보고 이해가 안 돼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러한 발상이 어떻게 나왔구나를 한번 직접 분석을 해보신 다음에 외워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내용은 꼭 코드를 일시정지하면서 분석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